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248강으로 지명에 관련된 7번째 시간입니다. 전국의 많은 시 군 중에서 천자가 지명에 들어있는 홍천, 제천, 진천, 옥천, 서천의 지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명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천자를 보겠습니다. 내천자는 신의 하천 등을 의미하며 흐르는 물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이런 내천자를 기억하면서 관련 지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천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의 홍천은 흙물 홍자를 사용합니다. 흙물 홍자는 큰 물을 의미하고 크다거나 넓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큰 물 홍자는 물 숫자와 함께 공자로 구성되어 물이 모여 함께 흐르는 모양입니다. 여러 갈래의 물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흐르면 큰 물이 됩니다. 이런 큰 물 홍자를 사용하는 홍천은 큰 물이 흐르는 하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홍천의 하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큰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다는 것이지요. 홍천은 번력천연, 화산연 등으로 불리다가 고려연종 때 홍천연이라 정했습니다. 홍천은 태백산맥 서쪽 경사면에 속하여 동부와 북부에는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연이어 있어서 산악의 기복이 심하고 전 지역의 90% 정도가 산악지역이지요. 이런 험준한 산의 영향을 받은 홍천강이 시가지를 관통하며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은 높은 산에서 바로 나여 급한 경사를 이루며 여러 골짜기를 거치다가 중류에서는 낮은 경사로 유속이 약해지는데, 이와 다르게 홍천에서는 중류 아래에서도 급한 경사를 이루며 빠르게 흘러서 홍천강과 합류하지요. 그러니 홍천강의 물줄기는 같은 수량이라도 거셀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연유로 큰 물을 의미하는 큰물 홍자를 사용하여 홍천이라 했던 것입니다. 홍천은 큰 물이 흐르는 하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제천시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의 제천은 제방제자를 사용합니다. 제방제자는 제방을 의미하고 둑이나 방죽의 의미도 있지요. 제방제자는 흙조자와 바를 시자로 구성되어 흙을 바르게 사용한 시설물이 제방이라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물의 사용 즉 치수정책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국가적인 대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가 오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게 가두어 두었다가 가뭄때에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저수지의 제방은 정말 중요한 시설물이었지요. 이런 제방을 만드는 것이 흙의 가장 좋은 사용이란 것입니다. 이런 제방제자를 사용하는 제천은 냇물을 가두는 제방이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제천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의림지라는 인공저수지가 있지요. 이 저수지가 있다는 것이 제천의 지명 의미입니다. 제천은 고구려 때 내토, 신라 때 내제로 불리다가 고려 건국 후 제주라 했으며 조선 태종 때 제천이라 개칭했습니다. 제천에는 고대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저수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림지인데 이는 밀양의 수선제, 김제의 벽골제와 더불어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로 꼽히고 있지요. 제천은 의림지를 지칭하는 저수지가 있다는 의미로 제방제자를 사용하여 제천이라 정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천군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진천은 진정할 진자를 사용하지요. 진정할 진자는 진정하다, 진압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진정할 진자는 쇠 금자와 참 진자로 구성되어 쇠의 진자 역할이 진정시키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쇠는 무겁기 때문에 어떤 물건 위에 올려놓으면 그 물건을 강하게 누르면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또한 쇠는 적군을 진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진정할 진자를 사용하는 진천은 진정시키는 냇물이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진천은 고려 태조 때 진주라 불리고 조선 태종 때 진천이라 개명했습니다. 진천은 고려 건국 초기에 청주 호족 세력의 반란을 진압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진압할 진자를 사용하여 진주라 했는데, 조선 태종 때 행정구역 개편에 맞추어 진천으로 바꾸었지요. 생거 진천, 사거 용인, 즉 살아서는 진천 땅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 땅이 좋다는 말로도 유명한 진천은 주변 지역에 비해 들판이 넓고 기름지며 가뭄과 큰 물이 들지 않아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천은 많은 산과 넓은 평야가 있으며 진천 평야 중앙으로 흐르는 미호천도 있습니다. 이런 진천은 기후가 온난하고 수량도 풍부한 편이라 사람 살기에도 없이 좋은 곳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진천은 흐르는 물로 인해 육신의 안위에도 마음의 평안에도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진정할 진자를 사용하여 진천이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옥천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의 옥천은 비옥할 옥자를 사용하지요. 비옥할 옥자는 비옥하다 기름지다, 물을 대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옥할 옥자는 물 숫자와 작을 요자로 구성되어 비옥한 곳은 물들이 작은 하천을 통해 곳곳에 흐른다는 표현입니다. 땅이 비옥하려면 넓은 지역에 골고루 물길이 닿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물길이 곳곳에 있어야겠지요. 이런 비옥할 옥자를 사용하는 옥천은 비옥하게 하는 하천이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옥천은 고려시대의 옥주로 불리다가 조선태종 때 옥천으로 개칭했습니다. 충청남도 금산으로부터 북류하는 금강의 물줄기는 이원천, 건진천, 보청천과 합류하면서 산 사이를 파고 흐르는 감입국류를 이루어 곳곳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강물이 옥천에서 북류하다가 서류하다가 다시 북류하고 산간 계곡에서는 공류하면서 대청호로 흘러들어가지요. 그야말로 금강의 물이 옥천에서 굽이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금강의 물줄기가 옥천 분지에서 넓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옥천에는 수많은 하천들이 있지요. 이 작은 하천들이 옥천을 비옥하게 하는 원천이지요. 옥천의 옥은 비옥할 옥자로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물소자와 작은 것을 의미하는 작을 요자로 구성되어 작은 하천을 통해 물이 흘러 비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옥천은 비옥하게 하는 하천이 있는 도시라는 의미이지요. 다음은 서천입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의 서천은 별서자를 사용합니다. 별서자는 펴다, 퍼지다 등의 의미가 있고 집서자와 줄 여자로 구성되어 집에서 밖으로 주는 모양을 퍼진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별서자를 사용하는 서천은 밖으로 퍼지듯 흐르는 하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서천은 이전에 서림군, 설림군, 가리면 등으로 불리다가 조선태종 때 서천군으로 개칭되었고 1913년에 인근의 한산군과 비인군을 통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천의 지형은 차량산맥 말단에 속하는 북부지방만 조금 높을 뿐 대부분의 지역이 준평원입니다. 도마천은 봉선지에서 한산천과 합류하여 길산천을 이루어 금강으로 흘러들고 판교천은 남산들에서 서쪽으로 흘러 장구만으로 가는 등 넓은 평야로 골고루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이유로 관계시설도 잘 되어 있고 논농사도 활발하지요. 이처럼 서천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작은 냇물이 넓게 펼쳐져 흐르기 때문에 별서자를 사용하여 서천이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248강으로 홍천, 제천, 진천, 옥천과 서천의 지명에 대해 해석하고 그곳의 유래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